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항상 놀라게 하죠. 언제 어디서나 게임, 음악, 영상 등 온갖 정보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하면 무섭네요. 배터리가 다 되어가면 예민해지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의 핸드폰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굶주린 하마보다 더 배를 곪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한 새로운 충전 기술은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편리하죠. 우리는 이 기술이 이제 막 발전하는 걸 보고 있지만 이 기술의 기초는 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즈음에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 말 공학계의 거장 니콜라 테슬라는 두 개의 강력한 자기장이 서로 간섭할 때 전원 사이에서 에너지를 약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과학계는 이 발견이 전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저 멋진 마술 트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지난 후인 지금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전자기력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를 단순히 쪼개본다면 전기와 자력이죠. 기본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가진 모든 물체는 잠재적인 전자기장의 공급원입니다. 전구를 켜면 빛이 나죠. 이 빛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주위에 나타나는 전자기장입니다. 전류가 배선 및 전구를 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력과 전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전자기력이 만들어지죠. 이와 같이 무선 에너지 전달에서는 동선의 코일을 통해 흐르는 전류와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선이 많을수록 자기장의 힘이 커지니까요. 쉽죠? 동선으로 강한 전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가장 적합한 소재 중 하나죠. 구리는 무적의 전기 전도체이며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그 흐름을 돕습니다. 교양악단의 형편없는 지휘자기도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리는 또한 무선 주파수처럼 과도한 전자파로부터 전기 기술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선은 놀라울 정도로 부식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고 충분한 동선이 있는 한 어떤 종류의 전력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선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테슬라 이후 무선 충전 기술의 원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도 제대로 쓸만한 용도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새로운 모바일 기기는 하드웨어에 전자기 코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코일이지만 더 크고 강력하며 소켓에 연결된 충전기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죠. 충전기에 전기가 공급되면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고 이 코일은 전자기장의 원천이 됩니다. 충전기의 장이 전화기의 장과 만나면 작은 형과 큰 형처럼 서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더 큰 필드가 작은 형에게 전하를 줍니다. 이 연결을 통해 전원이 한 코일에서 다른 코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코일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장의 전력은 장치에 들어가는 코일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당한 양의 동선을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코일에 끼울 때까지 그 코일로는 어떤 유용한 것도 만들 수 없죠. 또 다른 문제는 전자기장이 서로 가까이 있어야 강한 연결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무선 충전기가 매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핸드폰을 매트 위에 바로 올려놔야 합니다. 그냥 들고 있을 수 없고 심지어 근처에 두는 것도 안 돼요. 꼭 면이 닿아야 하죠. 다행히 충전기나 스마트폰에 동선을 끼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서 결국 이런 기기의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아직 대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기장보다 전선이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무선 충전의 경우 0%에서 100%로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시간이 2배 정도 소요됩니다. 게다가 이름은 무선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전기 자체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편리하지 않냐고요? 네, 집에 더 이상 뒤엉킨 케이블은 없지만 밖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쉽죠. 무선 충전이 기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롭고 낯선 기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단거리 전자기장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방법은 없어요. 모든 전자기기는 출시되기 전에 무수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해한 전기의 방전 가능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세기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현재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론자들은 조만간 우리가 전선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무선 충전기가 내장된 가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테이블에 전원을 연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스마트폰을 그대로 뒀는데 충전이 되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에요. 목록은 점점 늘어납니다. 전원 케이블이 없는 노트북, 이동 중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등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으로 핸드폰을 충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부엌 조리대예요. 부엌에 엄청 자주 가거든요.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전자기장 충전의 전체 방법은 그대로진 않을 거예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경우 충전기에서 4.5m 이내에 충전이 가능하며 여러 장치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결국 장치는 와이파이 라우터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집에 전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전자기장에 대한 간섭은 전력이 향상되고 충전이 빨라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전자기장 충전에 대한 개발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할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몇몇은 정말 뜨고 있거든요. 공진 충전의 경우 완전히 다른 기술은 아니며 여전히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특정한 주파수를 활용하죠. 충전기와 수신기가 모두 동일한 주파수로 작동하므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달되는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충전 장치에만 집중될 거예요. 공진 충전은 자동차, 노트북, 심지어 일부 로봇과 같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반경 4.5m 내에서 작동하죠. 또한 사용도 안전합니다. 기기,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진 충전기는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일부 장치들의 경우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구상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레이저 충전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집중적일 수 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어느 거리에서도 작동하지만 장치에 대한 명확한 가시선이 필요해요. 방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저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충전의 가능성도 배제되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발견을 할 수도 있죠. 몇몇 새로운 연구들은 적외선, 무선신호 또는 심지어 초음파를 사용해 핸드폰이나 다른 장치를 충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배경 잡음이나 목소리와 같이 어떤 소리로 전화기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수다쟁이에겐 반드시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군요. 또한 앞으로는 배터리도 바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가능성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리튬이온 기반 배터리에서 벗어나면 더 안전해지고 효과적일 거예요. 예를 들어 배터리를 만들 때 천연의 불연성 유기물질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소형 전기 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며 2분 내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480km 주행에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미래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